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법인 파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 보내주신 자료 보면서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파산 생각하시거나 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법인 파산은 사실 서류 올림비부터가 좀, 만만치가 않죠. 맞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서류가 꼭 필요하고 또 특히 이사회 이사록이나 폐업신고 이런 거 좀 헷갈리잖아요. 네네, 그쵸.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파산 신청, 요즘은 어떻게 접수하나요? 요즘은 거의 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걸 온라인 접수를 합니다. 온라인으로요? 비용은요? 네, 회사가 직접 신청하면 인재액이라고 하죠. 그건 1,000원이에요. 아, 1,000원. 네. 근데 만약에 채권자가 신청한다? 그럼 3만 원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서류 보내는 비용, 그 송달료도 있잖아요. 계산이 좀 복잡해 보이던데. 네, 맞아요. 송달료. 이게 법원 서류 보내는 비용인데 기본 40회분이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채권자 수 곱하기 3회분. 이걸 더해요. 아, 채권자 수 곱하기 3. 네. 그렇게 더한 값에다가 지금 기준으로 회당 5,200원이거든요. 그걸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채권자가 10명이다. 그러면 40 더하기 10 곱하기 3이니까 70이죠. 거기에 5,200원을 곱하면 36만 4천 원이 나오는 거죠. 아하, 채권자 수에 따라서 꽤 차이가 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해야 합니다. 맹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첨부 서류 얘기로 가볼까요? 자료에서 한 5가지 정도를 필수 서류로 딱 꼽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기본 중의 기본, 핵심 서류들인데요. 우선 채권자 목록, 네, 그리고 재산 목록, 재산 목록. 그리고 최근 3년치 재무상태표, 옛날 말로 대차대조표죠. 그거랑 손익계산서. 아, 3년치 재무제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회사를 청산한다면 그럴 때 재산 상태가 어떨지 보여주는 청산 대차대조표랑 청산 손익계산서. 아, 청산 기준 재무제표군요. 네, 이렇게 크게 보면 4가지 항목인데 재무제표를 둘로 나눠서 세면 이제 5가지가 되는 거죠. 아하, 네네. 그렇게 5가지군요. 근데 이것 말고도 또 필요한 서류들이 더 있죠? 그럼요,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제일 최신 걸로 법인 등기부 등본, 네. 그리고 회사 정관, 그리고 파산 신청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사회 이사록. 아, 이사회 이사록. 네, 그리고 아직 폐업 안 했으면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하고요. 직원 명부나 주주 명부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회사의 기본적인 상황을 다 보여줘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파악이 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이사회 이사록,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회사가 다 내야 하는 건가요? 바로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회 이사록이 핵심 서류가 맞아요. 파산 신청 결의한 거니까요. 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 중에서요. 이사가 1명이나 2명뿐인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소규모 회사들. 그렇죠.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이사회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사회 의사록을 낼 수가 없죠. 이런 경우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아, 이사회가 없으면 당연히 못 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사가 3명 이하인 소규모 회사도 마찬가지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모르고 막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는요?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없잖아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유한회사는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가 없죠. 네. 그래서 이사회 의사록 대신에 사원총회에서 파산 신청을 결의했다. 이런 내용의 사원총회 결의서를 내면 됩니다. 아, 사원총회 결의서로 대체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회사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거죠. 네. 또 하나 중요한 점, 폐업 신고인데요. 영상에서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파산 신청하기 전에 폐업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파산 신청자가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폐업 신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 필수가 아니군요. 네, 필수가 아니에요. 폐업 절차는 보통 파산 선고가 나고 나서 그 후에 선임되는 파산관제인이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파산관제인이요? 그러면 파산관제인이 바로 폐업 처리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핵심인데요. 파산관제인이
전략적으로 폐업 시기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략적으로요? 어떤 가장 큰 이유는 부가가치세 문제예요. 세금 문제? 네. 예를 들어서 파산 절차 중에 남아있는 회사 자산을 팔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부가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매입세 공제 문제나 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하거든요.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그냥 유지하는 게 자산 매각이나 세금 처리할 때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일부러 폐업 신고를 늦추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섣불리 폐업 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뭐랄까 오히려 나중에 자산 처분 과정에서 좀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파산관제인은 결국 채권자들한테 최대한 많은 돈을 돌려주는 게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 문제 같은 걸 다 고려해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는 전략을 쓸 때가 많은 겁니다. 핵심은 파산 신청 전에 폐업하는 게 필수는 아니다. 그리고 때로는 폐업을 미루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점이죠. 네. 오늘 법인 파산 신청 서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기본적으로 꼭 내야 하는 서류들이 있지만 회사의 어떤 규모, 예를 들어 이사 수라든지 아니면 유한회사 같은 형태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사록 제출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네, 그렇죠. 그리고 폐업 신고는 신청 전에 꼭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파산 관제인이 세금 같은 전략적인 이유로 그 시기를 조절한다는 점. 이걸 기억하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서류 목록만 아는 것보다는 왜 이런 절차가 있고 실제로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 파산관제인이 세금 문제 같은 걸 고려해서 폐업 시점을 이렇게 조절하는 전략이 있잖아요. 네. 이게 파산 중인 회사의 자산을 사려는 어떤 잠재적인 매수자나 아니면 기존 채권자들한테는 각각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좀 궁금해지네요.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이 전략의 영향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